19대 대통령 선거 며칠 있었죠? 그죠? 항상 우리는 뭘 합니까? 앞에 사전조사를 하죠. 그죠? 선거를 치르면 선거 결과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당첨될 수 있을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죠. 그거를 사전조사라고 합니다. 사전조사 모르시는 사람 없죠? 여론조사. 자, 리서치 뷰라는 회사가 19대 대선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확률입니다, 얘가. 그랬더니 총 4,200명을 가지고 샘플 조사를 했어요. 우리 전체 유권자가 요번에 4천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4천만 명. 자, 그런데 그 중에서 4,200명만 갖고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하기 어렵죠? 그죠? 언제 다 조사해? 돈도 많이 들고 대답도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보가 그때 4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오차범위라는 걸 항상 얘기합니다. 자, 이 오차범위를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하냐면 항상 95%의 확률 범위를 가진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왜 정확하게 44%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왜 44% 당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알잖아요. 우리는 다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는 전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죠? 전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중에 소수. 몇 명.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표본. 영어로는 샘플. 자, 다 조사 안 해요. 다 조사 안 해도 우리가 샘플 갖고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야, 44% 당첨된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것도 나와 있죠. 그런데 뒤에 요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의 오차가 있다네요. 뭐라고요? 오차, 에러. 전문 용어로는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입니다. 자, 궁금한 거 하나. 샘플링 에러가 뭘까요? 이제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리서치 한 조사 기관에서만 나오면은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또 했네요. 이게 방송 3사 당일날 투표 끝나고 나서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했어요. 출구조사가 뭔지는 알죠?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 찍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걸 출구조사라고 합니다. 됐죠? 知道? 오케이. 知道가? 헷갈리지 갑자기? 오랫동안 나도 안 써서 중국말을. 그래서 했더니 41.4%가 나왔어요. 문재인 후보의 당첨, 그러니까 득표율이. 자, 그런데 얘도 몇 명 갖고 조사했는지는 얘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 조사를 안 했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8%의 오차가 있다고 뜨네요. 이 오차는 많으면 41.4에서 플러스 8을 하면 얼마예요? 42.2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득표율이 적게는 40.6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뭐예요? 내가 95%, 100%는 장담은 못하지만 95% 장담하는데 적게는 40.6%에서 많게는 42.2%까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예측한 겁니다. 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샘플이니까. 다 조사를 안 했으니까. 맞죠? 자, 리얼미터라는 데서 또 조사를 했더니 2,539명 갖고 했어요. 42.7% 플러스 마이너스 2.9%의 오차. 요 오차는 얘는 당일날 한 거고요. 얘는 사전에 한 달 전부터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니까 오차가 좀 크죠? 당일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 자, 조선일보에서도 했더니 1,039명에 이렇게 나와요. 자, 샘플 조사를 다 하네요. 여기서 저기서. 그죠? 근데 다 값이 똑같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샘플이 틀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예요, 아니에요? 다 유권자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죠. 투표도 안 하는 중국 사람한테 가서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논문 쓸 때 가끔 내 연구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항상 논문도 표본이 중요합니다. 왜? 내 연구 대상 중에 일부분을 뽑아야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항상 골고루 뽑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들 논문 쓰면 대부분 다 학생들이 거의 한 7, 80% 되죠. 수업 시간에 돌리니까 데이터를 못 구하니까 그러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표본 조사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도대체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뭘 배울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자, 그랬는데 5월 9일 날이 선거였죠. 5월 9일 날 다 끝나고 개표를 시작해서 아침인가 새벽인가에 개표가 끝났습니다. 총 투표자 수가 몇 명이에요? 3,280만 8,377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저거는 실제로 투표한 전체인이에요.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의 표가 몇 표가 나왔어요? 41.08%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보시면 이제 통계적 기호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통계학을 배우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학 시간에 뮤, X바, S 뭐 이런 거 N, 스몰 n, 대문자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모수, 파라메타라는 게 있고요. 통계량이 있어요. 이겁니다.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이 있어요. 표본은 X바라고 부르고요. 평균을. 모집단은 뮤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도 표본은 스몰 n으로 부르고요. 모집단은 n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기서 n을 왜 n이라고 썼을까요? 표본? 대문자 n. 3,200만 명이 뭐예요? 전체? 모든 사람 다. 뭐를? 투표한 전체 모든 인구 다. 얘는 전체예요. 모든 사람 다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한 결과값이 실제 값이 얼마예요? 41.08%.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끝이에요. 얘가 결과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 41.08% 끝. 자, 그런데 결과는 항상 끝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그죠? 이 결과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조사했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그거를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population 영어로는. 모집단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전체 사람들. 자는 2017학년도 2학기 다별량 통계 분석을 듣는 사람들의 학생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싶어요. 제 모집단은 몇 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50명이 끝입니다. 1,0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나의 관심 있는 대상, 내 모집단은 50명이에요. 그 모집단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은 모집단이 누구예요? 전부죠. 여러분들 전부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문을 쓰거나 무슨 연구를 할 때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전수조사라는 거는. 즉,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모집단의 모수인 평균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문재인 대통령 당첨 확률, 득표율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원래. 됐어요? 그런데 모르죠? 왜? 전체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이 값은 미지의 숫자예요. 이 값은 누구도 몰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몰라요. 언제요? 이렇게 모집단을 다 끝에 조사했을 경우나 나오지, 실제로는 모든 데이터나 모든 연구들이나 모든
리서치들은 모집단의 모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국은. 우리는 저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어떻게 알아요? 뭘 가지고?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했을 때는 뭘 갖고 조사한다고요? 표본. 일정 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스몰 n, 샘플의 개수죠. 샘플의 개수가 어느 정도 뽑아지면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뽑아지면 모집단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집단의 값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요. 왜요? 표본도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표본의 통계값은 모집단의 값하고 일정 부분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론적으로 통계학자들이 검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연구한 학자가 피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어슨 상관계수 뭐 이런 거 배웠죠? 통계학자들이 그런 걸 다 연구해놨어요. 형들.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맞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모집단의 값이 모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목적은. 그런데 몰라요. 모르니까 뭘 갖고 조사를 해요? 샘플을 갖고 조사하죠. 근데 샘플은 내가 뽑을 때와 다른 사람이 뽑을 때, 누가 뽑을 때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리죠. 어떻게 뽑느냐, 누구를 뽑느냐,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다 값도 틀려지고 다 틀려요, 통계량은. 그런데 규칙은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우리가 표본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우리가 구한 표본의 통계량,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통계량. 영어로는 statistics. 통계학을 영어로 statistics. 뭔가 서로 섬뜩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자, 그래서 이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진짜 statistics예요. 통계학하고 통계량하고 같이 쓰죠, 영어로. 결국은 우리는 이 통계량, X바, 표본의 평균,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값은 모르잖아요. 얘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뭘 해요?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럴 거야. 아마 요 정도 범위에 있을 거야. 아마 요 값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자, 그런데 예측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뭘 갖고 예측하는 겁니까?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요. 확률을 이용해서 나중에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텐데 확률 분포의 값을 이용해서 얘가 실제로 모집단의 값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표본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적어졌죠? 얘는 많고요.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이 네 가지 다 어떻게 돼요? 실제로 진짜 값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다 실제 값. 즉 이 값이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 범위 안에. 맞죠? 다 범위 안에 있어요. 무슨 범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만 빼고. 얘는 좀 오래전에 했나 보다. 그죠? 자, 돼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가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하는 예측의 범위를 뭘로 따지느냐? 95%의 확률 범위를 가지고 그 안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P값입니다. P값. P값은 왜 필요하다고요? 확률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뭐를 못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문 쓸 때 전수조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전수조사 못합니다. 다 200명, 300명 샘플 갖고 조사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럴 거야. 대다수의 사람이 이럴 거야. 이게 사회적 현상이야. 라고 썰을 풀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전수조사를 다 못했으니까 누가 와서 야, 너 그거 다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답변은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표본에 이런 분포를 했는데 거기에 통계학으로 이렇게 해서 95% 확률 범위가 나오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왜요? 피어슨이라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엠피리컬 테스트, 이걸 엠피리컬 테스트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논문을 엠피리컬 리서치라고 하는데 석사, 박사 때 엠피리컬 리서치를 쓰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빨로 교수님들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이기려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통계 수치로 갖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교수님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 논문을 엠피리컬 테스트로 쓰라는 게 그 이유예요. 나는 교수님들하고 말빨로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하지 말고 그냥 말로 쓰세요. 이길 수 있으면. 졸업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왜 P값이 중요한지 알겠죠? 전수조사를 못해요.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항상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하고는 일정한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모집단의 값이 어느 정도 될 거야라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차 범위의 기준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이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확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확률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 한 학기 배우는 거 다 하는 겁니다. 확률을 배우는데 자, 도대체 확률이라는 게 뭐죠? 왜 B값에서 95%대 5%죠? 확률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자, 이겁니다.